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번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I팀에서 일하고 있는 빅스비 캡슐 개발자 정희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얼로그 구성을 중심으로 대화형 서비스 구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된 순서는 이와 같고요. 먼저 빅스비 캡슐에 대한 간단한 이해 소개, 그리고 다이얼로그 만들기, 대화 구성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화 학습하기, 이런 전체 과정으로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에 대한 간단한 개요인데요. 먼저 오전에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 빅스비 캡슐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세션 또는 이후 세션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이란 빅스비를 통해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캡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하는 작업, 비즈니스 로직 생성, 그리고 UI 구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발화 이해를 위해 학습시키는 과정을 해야 하고요. 먼저 모델링 작업의 경우는 액션과 컨셉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사용자 발화가 이해가 되고 어떤 인텐트를 수행할지 액션과 컨셉을 이용해서 액션과 컨셉을 구성하는 것을 모델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링에 의해 액션이 수행된다면 실제 액션의 구현부는 비즈니스 로직 내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기입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트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UI 부분은 실제 어떤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문장을 보여주고 또는 TTS로 읽어줄지 해당 내용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발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 이 총 4가지를 캡슐 구성을 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UI 부분인 다이얼로그 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계속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세션에서도 역시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기반으로 저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은 행성별 휴양 리조트 검색 및 예약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캡슐입니다. 간단한 검색이라든지 트랜잭션을 이용한 예약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나중에 추후 레퍼런스를 위해 오픈되었을 경우 캡슐 개발 시에 많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이얼로그 만들기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다이얼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다이얼로그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다양한 표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두 화면의 경우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더 뉴 빅스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날씨 그리고 스타벅스 캡슐의 경우입니다. 오늘 날씨라고 물었을 때 간단한 날씨 브리핑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 주문해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매장에서 주문을 할지 액션 수행에 필요한 결과값을 되물어보고 있는 이런 식의 다이얼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도메인에 맞게 어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을 할지 아니면 필요한 값을 입력을 받을지 보이스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얼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큰 틀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화면의 큰 틀은 저희가 뷰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상단 텍스트 영역을 다이얼로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UI 부분을 저희는 레이아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다이얼로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상단의 파란색 박스의 다이얼로그 영역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다이얼로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다이얼로그를 추가하거나 새로 생성하지 않으셔도 서비스 실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에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 약간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오늘 날씨라고 물어봤을 때
검색 결과를 확인하세요. 네일 날씨는 어때? 라고 물었는데 또 비슷하게 검색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답하게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어본 내용에 대해 지루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다이얼로그를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생성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캡슐을 신규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예시처럼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로드했을 경우 리소스 폴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소스 폴더를 포인팅한 상태에서 우클릭하신 후 뉴, 다이얼로그 메뉴를 통하시면 리소스 폴더 내에 다이얼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면 기본 형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라는 키워드 옆에 모델을 지정하는 부분, 해당 다이얼로그 블록 안에는 어떤 노드에 매칭이 되었을 때 처리할지 정의하는 매치 패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보여질지 메시지를 정의하는 템플릿 키워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다이얼로그가 사용될지 그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 다이얼로그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모드란 저희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나머지 하나는 프래그먼트인데요. 이벤트는 사용자 발화 중에 처리 중에 발생하는 플랫폼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 처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시듯이 리절트, 노리절트, 프로그레스, 셀렉션 등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리절트의 경우는 액션이 끝난 결과값이 있고 해당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모드입니다. 반대로 노리절트는 결과값이 없는 경우겠죠. 그리고 프로그레스의 경우는 액션이 수행되는 전, 중, 후에 대해서 각각의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이벤트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오는 것입니다. 셀렉션과 엘리시테이션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과 입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전달되는 플랫폼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프래그먼트의 경우는 액션, 컨셉, 밸류 값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액션, 컨셉, 밸류, 인풋 타입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벤트가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호출이 된다면 프래그먼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벤트 메시지에서의 사용에 의해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 아래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다이얼로그 키워드 밑에 괄호 안에 어떤 이벤트를 쓸지, 어떤 프래그먼트를 쓸지 모두만 지정을 해놓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기본 형식에 대한 이해는 끝났으니 다양한 표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캡슐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러 개의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오버라이드를 해서 나온 표현입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 대신에 10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표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금성주변 또는 지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자가 행성을 이야기했다면 그 부분을 컨텍스트로 담아서 답변을 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 지원을 위해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다이얼로그 설명 시 말씀드린 프래그먼트의 활용입니다. 프래그먼트는 아까 컨셉, 밸류, 액션 등에 대해 정의를 미리 해놨을 경우 문장을 동적으로 생성 가능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코드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스페이스 리조트에 매칭되는 리절트, 결과 화면에 대해서 이러한 문장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한 케이스인데요. 만약 결과값이 1개로 나왔을 경우에 파란색 박스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보시듯이 내부적으로 컨셉을 참조하도록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 리조트의 컨셉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경우는 메시지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단어가 랜덤하게 뽑히도록 제가 처리를 해놨죠. 이 둘을 조합한다면 최종적으로 아래 하단과 같은 검색된 리조트,
검색된 숙소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장이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처럼 호텔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했을 때 검색된 호텔을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의 보완을 위해 플랫폼에서는 한글일 경우에만 한글 조사 처리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사 키워드를 문장에 포함해서 다이얼로그에 직접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을, 를 이라고 두 가지 후보를 주고 하나의 경우에만 괄호 처리를 해주시면 플랫폼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의 받침을 본 후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최종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홍길동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원되는 조사 목록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괄호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 순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괄호 은, 는 또는 은, 괄호 는 둘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 은은 는, 은처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 단어가 한글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도 되지만 그 외에 영문, 숫자, 특수문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플랫폼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 캡슐 개발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프레션 랭귀지의 활용입니다. BXB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특정 문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랭귀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아까 중간에 잠깐 보셨듯이 컨셉을 아까 호출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잠깐 보셨을 겁니다. 사용 방법은 샵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그 안에 펑션 콜을 하는 그런 구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도 있지만 특히 다이얼로그 내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함수들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결과값이 여러 개라서 배열처럼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를 문장 구성을 하는 것보다 리스트를 한 번에 표현해주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 리스트나 조인에즈 함수들을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문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트 타임처럼 원하는 시간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 표현으로 변환해서 최종 결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런 함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 추후 다이얼로그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정보 활용입니다. 인풋, 아웃풋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치 패턴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예시의 경우처럼 샛별 근처 호텔 찾아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샛별에 대한 금성에 있는 스페이스 리조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내가 말한 내용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뭐 때문에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치 패턴 제어를 통해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경우가 Find Space Resort, 실제 찾아줘라는 액션을 수행하는 액션입니다. 해당 액션에서는 행성이라는 정보를 인풋으로 가지고 있고 최종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아웃풋을 결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치 패턴 내에서 from outpu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과 액션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풋과 해당 액션에 각각의 this 액션이라는 이름을 명명을 한 다음 해당 값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action.planet 이런 식으로요.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제가 관련 코드 실습을 할 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얼로그 매크로에 대한 활용입니다. 같은 문장으로 반복 사용된 문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 관리에 효율적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이 다이얼로그 매크로입니다. 이 다이얼로그 매크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복 사용되는 문장의 재사용도 가능하지만 다국어 지원 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문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만약에 보여줘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
해당 경우는 리소스 폴더를 분리를 하여 다이얼로그 매크로를 사용을 하시면 똑같은 상황에 여러 가지 다국어 지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랭귀지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시간 옆방에서 지금 같은 세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TTS, 즉 최종 사용자에게 소리로 들려주는 내용도 빅스비에서는 처리 가능하게 별도 피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이는 텍스트와 소리로 들려주는 텍스트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텍스트라는 블럭 안에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스피치 옆에 키워드 내용이 자동으로 소리로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스피치라는 키워드 없이 그냥 템플릿만 사용을 하신다면 템플릿 옆에 기입된 내용이 디스플레이도 되고 TTS로 사용되고 같이 사용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피치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까 봐 한번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색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까 파인드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파인드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액션에는 플래닛이라는 행성 정보, 서치 크라이테리아라는 검색 조건, 그리고 스페이스 리조트를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에 대한 구조를 살짝 잠깐만 볼까요? 스페이스 리조트는 하나의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이름, 그리고 상세 설명, 부대 시설, 어디 행성에 있는지, 중력은 얼마인지 이런 기타 내용들을 프로퍼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Find 스페이스 리조트 액션이 불리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아무런 다이얼로그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보이는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빅스비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바꾸고 싶기 때문에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생성 방법대로 리소스 폴더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스페이스 리조트의 결과값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리절트 타입으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기본 템플릿이 자동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 타입이 제가 쓸 것도 리절트이기 때문에 모드는 별도로 제가 변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매치되는 것은 제가 스페이스 리조트에 대한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치 구문만 바꿨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은 검색된 리조트를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킨다면 제가 바꾼 대로 검색된 리조트를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대신에 다른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용 방법은 컨셉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셉이라는 거 옆에 지금 어떤 노드에 대한 컨셉을 가져올지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매치 패턴 내에서 정의한 스페이스 리조트에 대해서 하나 이름을 바인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스페이스 리조트의 컨셉 다이얼로그를 이용하겠다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조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아직 컨셉 다이얼로그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만드는 작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리조트 컨셉에 대한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짓고요. 리절트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드를 바꿔서 컨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리조트에 매칭되는 컨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숙소, 그 대신에 저는 잠시 랜덤하게 뽑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숙소, 호텔, 리조트, 이런 식의 다양한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검색된 호텔을 또 한번 시키면 랜덤이라서 이게 리조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호텔, 리조트 이런 식으로 단어가 랜덤으로 뽑혀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리조트로 가서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아까 매치 패턴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스페이스 리조트는 find space 리조트 액션에 의한 아웃풋이기 때문에 저는 from outpu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에서부터 나왔는지 스페이스 리조트 이런 식으로 액션이라고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find space 리조트 안에 있는 인풋 값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먼저 저는 그 인풋 값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의 액션의 플래닛 정보가 어떤 행성이라는 내용이 어떤 행성에서 찾아줘라고 라는 행성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 값을 쓰게 되는데요. 방금 이렇게 뜨듯이 워닝이 뜨고 있습니다. 해당 값은 발화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없을 경우에 대비를 하여 저희가 이 대괄호를 씌워주게 되면 해당 부분은 없을 경우 통째로 읽어주지 않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만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아웃풋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어디 근처에 검색된 그 다음에 리조트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을 하면서 아까 스페이스 리조트의 경우는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름값을 뿌려주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행성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금성 근처 리조트 찾아줘 라는 식의 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금성이라는 사용자가 발화한 내용의 인풋을 컨텍스트를 받아왔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에 리조트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다이얼로그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쓰면 아까 여러 개일 경우도 배열 처리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한 개일 경우는 괜찮은데 여러 개일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배열 처리를 해서 보여주시는 게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한 개일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수도 같이 나오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라는 함수를 직접 쓰시면 이 자리에는 개수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몇 개의 어디 근처의 검색된 뭐뭐뭐 이름의 리조트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일 경우에는 밸류 대신에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함수에 나는 이제 밸류라는 포맷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금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하나라서 바로 이렇게 디테일 화면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행성을 살짝 바꿔서 화성 근처 리조트 찾아줘 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성 근처에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의 화성 근처에 뭐뭐뭐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이얼로그를 꾸밀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이얼로그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기법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대화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구성에는 첫 번째로 결과 답하는 경우, 그리고 선택을 받는 경우, 입력을 받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팁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답하게 하는 경우는 스페이스 리조트로 친다면 검색이 있고 해당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화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답하기 경우의 경우는 캡슐을 개발하실 때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답하는 것에 대한 코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틀을 만드는 뷰 파일을 만들 때 리절트 뷰라는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는 리절트 모드로 만들어 주시면 최종 둘의 조합으로 왼쪽과 같은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받기 상황인데요. 예약할래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나리오는 내부적으로 셀렉션 프롬프트와 밸류 프롬프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선택을 받는 동작을 유도를 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액션의 모델링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액션 내에 들어가는 인풋에 min, max 이런 값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min 옵셔널에 max 1, 즉 필수 정보는 아니지만 최대 1개까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저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기 위해 파란색 박스와 같이 min required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 max 1까지도 추가를 했고요. 이럴 경우 만약에 이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내 플랫폼으로부터 사용자 선택을 받아라 라는 이벤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이벤트를 캡슐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받기의 코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뷰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결과와는 다르게 인풋 뷰라는 타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인풋 뷰라는 타입으로 큰 틀을 만드셨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의 경우는 셀렉션 모드를 이용을 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주시면 최종 왼쪽과 같이 물어보는 어떤 선택을 유도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입력받는 상황도 선택받기와 거의 유사한데요. 입력의 경우는 주로 검색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키워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보통 입력받기, 즉 밸류 프롬프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택과 마찬가지로 min required, 필수값이다라고 명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선택과 비슷하게 최대 1개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 값은 필수값이야 라고 선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입력받기도 아까 프롬프트, 셀렉션 프롬프트와 마찬가지로 뷰 파일을 만들 때 input 뷰 파일 타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이얼로그의 모드는 엘리시테이션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조합으로 최종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받기와 입력받기 화면의 경우 액션에서 처리하실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필수값으로 받을 min required 설정과 max로 최대 1개만을 받겠다라고 처리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값이 2개 이상 있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전달되는 이벤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잠깐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하던 게 있고요. 스페이스 리조트 액션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받기 상황을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지금 입력값의 경우 행성과 지금 검색 조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용자 입력을 받는 화면부터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옵셔널 맥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in required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코드를 바꿨기 때문에 한번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랫폼 다이얼로그와 함께 이 하얀 박스가 나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UI입니다. 못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다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새로 재정의를 다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인풋 뷰와 입력이기 때문에 엘리시테이션 모드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리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해 놓은 애들을 한번 이네이블을 한번 시켜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뷰와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잘 적용이 되어서 원하는 레이아웃과 다이얼로그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선택도 한번 보실 텐데요. 선택하는 것의 경우 후보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은 제가 후보값을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화로 후보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정보를 필수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선택이기 때문에 셀렉션 모드에 대한 다이얼로그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인풋 뷰도 같이 이네이블을 시켜서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리조트 타자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후보값을 지정을 안 했네요. 후보값을 지정을 안 했으면 아까 똑같이 입력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후보값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에 대한 정보였기 때문에 지구와 화성 근처 리조트 찾아줘 이런 식으로 행성 정보의 후보값을 제가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행성을 고르겠습니까? 라고 이 지구와 화성 중에 고르라는 옵션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해당 옵션이 지구라는 플래닛 값을 가지고 검색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꾸 꺼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하나 팁처럼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넣은 자료인데요. 프롬프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빅스비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할래라고 들어갔다가 예약이 하기 싫어서 그냥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라고 말을 했다고 치면 근데 오늘 날씨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다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제가 원하는 것은 예약할래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오늘 날씨라고 중간에 말을 했을 경우 날씨 정보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을 원합니다. 해당 빠져나오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시는 플래그 에즈 오프 토픽이라는 키워드를 그 프롬프트로 유발한 액션 내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태깅이 안 돼 연관이 없는 발화라고 인식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롬프트 상황을 벗어나서 루트 발화처럼 발화를 재해석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캡슐 구현하실 때 해당 시나리오처럼 프롬프트를 빠져나오는 상황이 있으실 경우 이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화 학습하기 부분인데요. 학습에 관련된 내용은 이어질 오후 세션에서 자연어 처리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그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컨티뉴 발화 케이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발화한 내용 외에 어떤 특정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연이은 발화를 했을 경우 저희는 컨티뉴 발화 또는 팔로우업 발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시의 경우를 볼까요? 스페이스 리조트 예약할래 라고 발화를 했고 사용자가 터치로 하나를 선택을 했고 해당 리조트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단에 있는 예약해줘 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 대신에 예약할래 라고 발화로 바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컨티뉴 발화에 대해서는 컨티뉴에이션 오브 타입으로 학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 있었던 화면이 스페이스 리조트에 대한 디테일 화면이었기 때문에 스페이스 리조트의 컨티뉴에이션 오브 타입으로 예약할래라는 발화에 대해 최종 골은 예약하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학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경우 예약할래라는 바라는 기타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루트바라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페이스 리조트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만 예약할래라고 말을 했을 때 예약으로 동작을 하는, 그렇게 동작을 한정짓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바라인데요. 예시처럼 만약에 행성 정보가 필수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 리조트 찾아줘 했을 때 행성을 고르라고 말을 하며 터치로 하단을 고를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금성 이런 식으로 바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도 물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프롬프트 바라에 대해서는 at prompt4라는 타입으로 학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행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lanet이라는 값에 대해 at prompt4라고 설정을 하신 후 최종 꼴은 planet으로 설정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find space 리조트에서 해당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액션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디테일한 팁들은 이후 이어지는 자연어 처리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그 세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빅스비 같은 경우는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그래피컬한 디버깅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전체 세션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뮬레이터의 디버그 콘솔에 진입하시면 여러 가지 이 현재 동작이 수행된 전체 과정에 대한 플로우와 함께 각각의 액션이라든지 다이얼로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로 보신다면 왼쪽의 경우 어떤 다이얼로그가 사용됐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경우는 시스템 제너레이티드라는 회색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는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른쪽처럼 제가 만약에 재정의를 한 경우라 했을 경우 파일 패스가 나오게 되고 해당 파일 패스를 클릭했을 경우 해당 파일로 점프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모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모드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 다이얼로그가 사용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는 지금 리조트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디버그 콘솔을 크게 본다면 이런 식의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페이스 리조트 꼴을 만들기 위해서 find space라는 리조트가 사용이 되었고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듯이 액션, 컨셉, 다이얼로그, 컨버세이션 등등등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값들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래피컬한 디버깅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캡슐 개발 시 많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버깅 툴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시나리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바라를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액션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군요. 잠시만요. 액션이 아까 요거를 필수 값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건드려 놓은 이 배열들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벌레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디버그 콘솔을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 디버그 콘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플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꼴이 수행이 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버세이션 탭을 택했을 경우 내추럴 랭귀지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바라한 내용이 어떤 분석을 거쳐서 최종 인텐트로 뽑혔구나 라는 내용 등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액션 같은 경우에 클릭을 했을 경우 각 결과로 나온 정보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제너레이티드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서 프로그레스 모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문구입니다. 근데 보시듯이 똑같은 문장이 계속 지금 두 번으로 보이고 있죠. 두 가지를 클릭해보면 유일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채널 부분인데요. 아까 TTS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스비 스튜디오 상에서는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디버그 콘솔 상에 어떤 내용이 텍스트로 보여질지 어떤 내용이 스피치로 전달이 될지 이런 식의 디버깅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런 식의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게 되면 사용자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살짝 마지막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절트 부분이었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저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름 부분만 따로 스피치,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몇 개의 검색된 리조트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으면 저는 이름 부분은 따로 떼서 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24개의 검색된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실제 TTS로는 어떤 내용이 읽어주는지 이런 식으로 이름에 대해서 동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 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아까 컨셉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호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이 호텔이라는 것은 이 컨셉 다이얼로그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바로 점프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캡슐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을 처리할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어지는 세션들이 다음과 같으니 빅스비 캡슐 개발 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씩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화면에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많이 답변 드릴 거고요. 지금 강의장 밖에 있는 전시 부스라든지 코드랩 참여 통해서 빅스비에 대해서 많은 좋은 경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